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가장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인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얘기하기 전에 지금 속보 들어온 거예요. 이 김문수 후보 측은 그 전당대회 금지 신청 가처분을 기각한 것과 후보자 지위 인정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은 밤 8시에 의원총회를 속개해서 소위 말하는 단일화 이 논의에 대해서 단일화를 계속 논의한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당 지도부는 좀 상당히 이 힘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 도대체 요새는 정신이 없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매일매일 네. 그리고 이게 정신건강 되게 안 좋은데 어제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의 80%가 울분.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정치 이런 쪽을 안 보면은 울분이 그렇게 막 저걸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게 돌아가는 게 우리나라 정치가 대부분 조금 상식적으로 예측 가능한 그러한 정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좀 거시기 하죠. 예. 그래도 이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다. 새로운 교황이 선출이 됐습니다. 네. 그죠? 예. 일단 저는 정치 얘기를 안 들고 왔기 때문에 잠시 좋아요. 내려가신다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현재 시간 8일 콘클라베를 통해서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콘클라베 첫날에는 흰 연기가 피어오르지 못했지만 이틀째에는 이제 교황이 선출이 됐고 네 번째 투표 만에 결정이 됐습니다. 프레보스트 추기경의 교황 즉위명은 레오 14세로 정해졌는데요. 이 레오가 라틴어 좀 하세요, 교수님? 예, 사자. 그럼 알고 계시겠네요. 예. 저는 몰랐는데 사자. 레오가 사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레오 14세는 가톨릭의 사회 참여와 현대화를 이끈 인물로 평가받는 레오 13세를 잇는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프레보스트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측근으로도 분류가 되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추기경으로 임명하기도 했고요. 신학적으로 보면 중도 성향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개혁파와 보수파 사이에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인물이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 교황님께서는 사실 미국인이 교황된 거는 처음일 거예요. 원래 의도적으로 안 시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다시금 교황을 선출할 때 절대 미국인은 교황이 될 수가 없다 이런 기사도 저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됐습니다. 원래는 콘클라베 이틀째에도 프레보스트 추기경은 유력 후보로 부각되지 않았던 인물이고 원래 이 바티칸에서는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세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점 때문에 미국인 출신의 교황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오 14세 교황이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된 이유는 빈민과 같은 변방에서 사목한 발자취가 이 교황의 선출의 요소로 작용했다라는 분석인데요.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페루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했고 20년 이상 페루에서 활동을 하면서 2015년에는 페루 시민권도 획득을 하고 같은 해에 페루 대주교로 임명됐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영광이다라고 축하를 하면서 자신이 교황 레오 14세를 만나길 고대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고요. 강대국 예를 들면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강대국들 출신의 이 교황을 뽑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페루에 굉장히 오래 사시고 페루에서 빈민운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미국인이라기보다는 페루 쪽에 가까운 사람이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미국인 출신 이 추기경이 아니라 교황이 임명이 된 건데
우리나라도 왔고 내년인가요? 내후년. 내후년인가요? 네. 온다 그러죠? 맞습니다. 지금 뉴스원 단독 보도에서 이 레오 14세가 한국에 왔던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레오 14세 교황은 1998년 시카고 관구장에 이어서 2001년 수도의 총장으로 선출이 돼서 12년간 재임을 하면서 2002년, 2003년, 2008년, 2010년 이렇게 한국을 총 4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교황이 국내에 왔을 때 직접 만났던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의 한국 지부 이기훈 신부가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교황이 방한할 때마다 그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옆집 아저씨 같은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격식을 따지지 않아서 한국에서 이동할 때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소탈한 분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오 14세 교황은 오는 2027년 세계 청년대회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데 이때 한국을 공식 방문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분이 지하철 타고 다니셨다. 우리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도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제가 있는 도시에 오셨었는데 그 독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남부는 카톨릭이 강하고 북부는 네. 개신교가 강하거든요. 그런 게 있군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있었던 남부였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가 들썩거려요. 추기경 오시면.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자기가 가방 들고 가방 끌고서 역 근처에 있는 그 신학생들 기숙사 거기 본인 거기에 이제 아시는 신부님 공부하시는 유학 신부님이 계셔가지고 거기 가시고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당연히 지하철 타고 그러니까 전철이죠. 전철 네. 타고 다니고 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진짜 이분이 정말 이 성직자의 저는 참모습을 고 김수환 추기경님한테 참 배웠는데 이 레오 14세라는 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실 성직자는 이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면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12시간 안에 꼭 답변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저 진짜 배워야 돼요. 저도 그 답장하는 거 참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아유 교황님도 하시는데. 아이 그럼요. 그러고 답은 즉각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유, 예.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이메일로 많이 저걸 하거든요. 그럼 저는 마치 SNS처럼 즉각 답을 하면 저쪽도 즉시 답을 합니다. 예. 그렇죠. 아유 어쨌든 잘 됐습니다. 예, 잘 됐고 이분은 미국인으로서의 교황이 아니고 사실은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위한 교황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대생 단체 얘기인데 이 의대생 단체가 교육부 차관 등 17명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고발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교육부가 대학에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게 했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재적 유급하도록 압박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이제 공수처에 제출을 했고요. 여기에는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비롯한 총 17명이 고발장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의대생 대표단체인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줄여서 의대협 이선우 비대위원장이 이제 공수처 앞에서 고발장을 내기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지난 2월에 의대생들이 낸 휴학원은 엄정히 다른 학과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학칙 기준으로 했을 때 적법한 것이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런데 의대생은 한 명이라도 국가가 휴학원을 승인해야 된다는 이유로 반려가 됐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에서 유급과 재적 조치를 이미 했는데 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만약에 휴학원이 승인이 됐으면 재적과 유급은 없었을 것이 아니냐. 반려해놓고 이제는 미복귀 학생들을 유급 재적하는 상황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맞죠. 이거는 뭐냐면 다른 학과 학생들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학칙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됩니다. 이 부분을 꼭 우리 의대생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 지금 10,000명이 넘는다 그러죠. 네, 맞습니다. 10,000명이 넘고요. 지금 한 두어 시간 전에 이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의 43%가 결국에 유급 대상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급이 예정된 의대생은 지금 8,305명 가량 되고요. 재적이 예정된 인원도 소수지만 있습니다. 전체의 0.2%인 46명은 재적 예정인데요. 교육부는 이렇게 유급 재적 인원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각 대학과 협력해서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은 차기 정부에 좀 기대를 걸고 강경투쟁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대규모 유급 사태가 사실 의대 교육 현장에 상당한 부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4, 25학번이 같이 수업을 듣는 더블링에 이어서 26학번까지 겹치면 트리플링. 이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과, 본과 이 실습 일정이 전체적으로 꼬이면 의대 교육 체계가 앞으로 수년간 좀 혼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예, 어쨌든 뭐 다른 학과와 동일하게 학칙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좋건 나쁘건 간에 이 점은 확실하게 제가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야 이거 마지막 소식이 갑자기 감정이 말이에요. 예, 그 학교와 시민단체 중심으로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 예. 어떻게 그렇지.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제 교수님은? 저는 내후년 아니 한 3년 있으면 지하철 그 무임승차가 아니에요. 이건 무료 승차죠. 네.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오르면 이게 나이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예? 자, 근데 뭐 아직은 논의 단계니까요.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를 좀 전해드리고자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요. 10년에 걸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 이런 제안을 내놨습니다. 전문가 10명이 오늘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는데 전문가들은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간담회를 통해서 처음에 의견을 교환을 해왔고 이후에는 정부가 빠진 채 민간 전문가들만 논의를 이어가다가 이렇게 합의에 이르고 제안문을 내놓게 됐습니다. 제안문에서 이들은 65세 노인 연령이 담긴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지 무려 44년이 지났고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많은 것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노인 연령을 상향할지를 보면 2027년 66세를 시작으로 2년마다 한 살씩 계속 올려서 2035년에 노인 연령을 70세로 도달시키는 방안을 예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왜 70세로 제시를 했느냐라고 보면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때와 비교해서 지금 기대 수명이 83.5세로 15.6세가 증가했고 건강 노화지수 기준으로 현재 70세 건강 수준이 10년 전 65세와 유사한 점 이런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예, 뭐 이분들이 전문가라고 하니까 당연히 전문성을 갖고 계시겠지만 노인 연령 상향이라는 거는 사실은 노동개혁, 정년 연장, 연금 수급 연령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령을 올린다? 수급 연령 이게 좀 늦어지나? 그러면 이 정년도 연장이 돼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고령자의 경제 활동도 이제 늘어날 수 있음을 고려해서 연금 가입이나 수급 연령도 단계적으로 상향할 것을 좀 제언을 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48년까지 68세로, 기초연금은 2040년까지 70세로 이런 식으로 맞출 수 있다라는 제안을 했고요. 그렇지만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높고 노후 준비가 좀 불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노인 복지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 단절이 없도록 노인들이 고용을 좀 더 오랜 시간 역량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기회도 확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다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이라는 것과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과연 이런 주장들이 어느 정도 현실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면 노동문제 전문가 따로 있고 노인문제 전문가 따로 있고 전부 따로 있거든요. 맞습니다. 연금 전문가 따로 있고 근데 어떤 전문가들인지 전 그건 모르는데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논의는 시작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지난해